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단어 바로 내레티브입니다. 이게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많은 오해와 혼란을 낳는 아주 골치 아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내러티브. 여러분은 이 단어 들으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정확히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면 내러티브라는 말 진짜 여기저기서 다 쓰이거든요. 뭐 당장 내러티브 건담도 있고 영화 볼 때도 영화의 내러티브가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게임 쪽에서는 내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룰 역사 내러티브까지. 아니 이렇게 너무 널리 막 갖다 쓰다 보니까 정작 그 진짜 뜻이 뭔지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혼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세 명의 예비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한 수업을 보고 나서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예비 교사 B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사실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인물들의 행동이나 목적이 잘 보이는 이런 내러티브식 수업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비 선생님이 말하는 내러티브는 뭐죠? 그렇죠. 일종의 수업 방식인 거예요. 막 몰입해서 듣게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같은 수업.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예비 교사 A가 바로 태클을 겁니다. 잠깐만요. 내러티브요. 그건 그냥 역사책을 쓰는 글쓰기 방식 아닌가요? 내러티브식 수업이 아니라 이야기식 수업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자, A 선생님한테 내러티브는 시업 방법이 아니라 그냥 글 쓰는 스타일인 거죠. 벌써부터 삐걱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비교사 C가 대화에 끼어들면서 판을 더 키워요. 근데 두 분, 내러티브가 그냥 글쓰기나 수업 방식만 뜻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예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는 내러티브적 사고를 쓰고 과학은 패러다임적 사고를 쓰는 것처럼요. 와,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버렸죠. 이건 생각의 틀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니까요. 자, 이제 문제가 뭔지 확실히 보이시죠? 이 세 사람이 지금 내러티브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A는 글쓰기 스타일을 말하고 B는 수업 방식을, C는 아예 사고 방식을 얘기하고 있으니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서로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엉킨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죠. 지금부터 역사 교육 분야에서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지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예요. 바로 이야기 또는 글쓰기 방식으로서의 내러티브. 그냥 쉽게 말해서 인물 나오고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펼쳐지고 어떤 줄거리가 있는 거죠. 역사책이 딱딱하게 몇 년도에 무슨 일 있었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쓰여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의미의 내러티브입니다. 아까 예비교사 A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였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방법, 즉 교수법으로서의 내러티브입니다. 이건 예비교사 B가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수업 스타일이에요. 단순히 지식을 막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모든 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훨씬 더 입체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고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바로 사고방식으로서의 내러티브입니다. 예비교사 C가 말했던 거죠. 이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틀 자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과학은 세상을 법칙이나 공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걸 패러다임적 사고라고 해요. 반면에 역사는 어때요? 인간의 경험들을 시간 순서대로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의미를 찾죠.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내러티브적 사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이게 뭐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 교육학자들, 심지어 우리 같은 일반 대중까지 다들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자기 분야의 맥락에서 제각각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 단어의 뜻이 계속 바뀌는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어 뜻 좀 다르게 알면 어때? 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이게 실제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대화가 될 리가 없잖아요. 특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역사 교육을 만들까 같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시작부터 단어 뜻이 어긋나 있으면 이건 그냥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소통의 벽에 가로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내러티브의 진짜 뜻은 이거다 하고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소통 그 자체입니다.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저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이걸 아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과 의미를 맞춰가며 대화하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알았으니 우리가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내러티브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개구나.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둘째, 누군가 내러티브라는 말을 쓰면 저 사람은 지금 3가지 의미 중에 어떤 걸로 쓰고 있는 거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내러티브가 이야기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업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딱 한 번만 확인하면 그 뒤의 대화는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이라디, 내러티브를 효과적인 교수법 내러티브를 통해 전달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방식 내러티브를 길러주는 것. 이 3가지 의미의 내러티브를 모두 아우르는 수업. 과연 그런 좋은 역사 수업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